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연수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인천 민경우 의원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경우 의원 인터뷰를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 송도 아주 우여곡절 끝에 민경우 의원이 공천을 확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상처를 승리로서 다시 다 봉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 뒤쪽으로는 유세차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해양경찰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 바로 인근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경우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찾아주셨어요. 멋진 송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처음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신 없었죠. 네. 얻은 별명들이 많아요. 네.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포스트잇.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네. 일어났다 그래서 오뚜기. 네. 다음에 뒤집었다 이래가지고 호떡. 네. 다음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황태.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강시, 좀비, 네. 불사조, 네. 불사신 8개나 됩니다. 아유, 참 이게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을 좀 졸였습니다. 뭐 당의 결정이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컷오프 됐을 때 또 냉가슴만 끓고 정말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생還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그리고 네. 신의 한수에서도 네. 이제 도움 말씀 주신 거를 네.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네. 컷오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요. 네. 아니, 경선을 혹시 최악의 경우에 네. 경선을 붙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네.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걸 고쳐야 된다. 이걸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송도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의 그 반응을 봤거든요. 예. 의원님이 컷오프 됐다니까 다들 저는 사실 이 좋아하지 맘카페 않으셨나요? 하면은 그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민경우 의원님이 정말 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민경우 의원님만큼은 일 잘하는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럼 이제 좌성향이 강한 이 맘카페에서도 의원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컷오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중도 성향이라고 하면 네. 혹은 뭐 저를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라도 네.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냐 하면 네. 선택권을 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네. 쳐내고 그렇죠. 반대를 하고 그럴 수 네. 있는 건데 그런 선택권을 빼앗아 갔다. 네. 그건 옳지 않다. 네, 네. 아마 그런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택권을 지금 돌려받으신 거죠. 네. 이제 조건 실건 내가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 판단도 못하게 하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 대부분 반응은 고민할 필요 없이 뭐 그 노란당을 찍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의원님이 나오시면 의원님을 찍을까 고민하려 그랬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살아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여곡절 있으면 꼭 징크스처럼 이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행이고요. 이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2번이나 죽었기 때문에 네. 다시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에 별로 없는 투사. 아이고. 정말 앞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싸워주는 그런 투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에서의 그 민심은 어떤지. 네. 예, 좀. 뭐 신의 한 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 대변인으로서 야당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꾸짖고 네. 비판하는 역할은 제가 했었죠.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 야당 대변인의 일이었습니다. 네. 그 일을 정말 열심히 이제 한 건데 네. 이제 메시지가 아프면 어떤 일을 하죠? 메시지가 아프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프레임에 딱 갇힌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다 막말이라는 막말 프레임이 그러니까요. 가동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봐요. 막말이라고 막 그러면
제가 막말했던 거 한 3가지만 좀 얘기해 달라고. 네. 그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무슨 뭐 피오르드 해안 관광하고 싶다 이런 것도 네. 막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의 이른바 골든 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네. 뭐 이런 말. 또 뭐 구들장에다가 전부 다 불 떼놓고 네. 자기는 시원한 냇가에 가서 네. 이 철렵질하는 네. 것과 네. 뭐가 다른가 이런 비유법도 전부 다 막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데 네. 지금 사람들은 주민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고 네. 대신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사람은 어떻든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한다. GTX B 노선, 그렇죠. KTX 연장, 네. 다음에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 연결 뭐 이런 네. 큼직큼직하고 큼지막하고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제가 이제 해결하는 것을 잘 네. 보셨어요. 지난 4년 그러니까요. 동안. 그래서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곳이 보면 어떻게 보면 신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특히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언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네.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60층, 63층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60층 넘는 아파트가 4동이나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엄청나고 다음에 공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트 센터도 있고 인천공항에서 20분 거리고 네. 신항도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아주 좋은데 네.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좀 아쉬운 네. 것이 네.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네네. 그 접근성을 좀 개선을 시켜주면은 이쪽에 송도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GTX B 노선을 제가 조기 착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4년 전에 벌써 공약으로 네. 제가 냈고 그 공약을 지킨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해서. 네, 네. 잘 아시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한 6대1의 네. 경쟁률이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초선 의원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네. 지금 굵직굵직한 이 국책 사업들을 좀 더 이제 해결했다는 거, 해결 중이지만 그 초석을 놓고 네. 시작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의석을 뺏어와야 되는데 못 뺏을 것 같으니까 막 막말 프레임을 만들고 네네네. 질 것 같으니까 막 막말 프레임. 그리고 또 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우파를 화내려면 거짓을 얘기하고 좌파를 화내려면 진실을 얘기한다. 의원님이 진실을 얘기하니까 막 그냥 의원님을 막 막말이고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러는데 솔직히 저도 좀 그걸 당했지만 아니 그것도 있고요. 네. 지금 제가 대통령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듣기가 네. 아주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네. 아마 제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네. 아니라 네. 왜 우리 사람한테 뭐라 그래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권이 정말 불통 중에 불통이다가 바로 이런 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소통의 제일 첫 단계는 경청입니다. 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 저런 이야기를 왜 할까? 네. 저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잘 네. 생각하고 그게 맞다면 고쳐야 되는데 네. 경청하는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우파는 우리 편이라도 잘못하면 내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쪽은 자기 편이면 뭐 옳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조국이 가장 좋은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네. 법무부 장관에까지 앉히는 걸 네. 봤을 때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요. 도덕성이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나 뭐 민경호 의원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 막말한 걸로 만약에 민주당이었다 그랬으면 벌써 지금 뭐 시도지사 다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요. 아니 네. 뭐 우리 황교안 대표를 애마라고 그러질 않나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무슨 뭐 도적놈들한테 주면 네. 안 그래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하찬 네, 그렇죠. 대표가 또 베트남 여자들을
우리 한국 남자들은 선호한다. 네, 뭐 무슨 그런- 물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아니 장애인 분들 모셔놓고 국회에는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그러니까요. 그게 막말입니다. 그 최근에 또 세종시의 또 그 후보 무슨 뭐 여고생한테 애 낳는 게 더 네. 중요하다면서 출산을 강요한다거나 뭐 네. 화류계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3명이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와이프도 하나 말고 둘이 더 좋다 이런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지금 막말이라는 게 그런 게 막말입니다. 네. 심상정 대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돈 주고 몸 대주고? 근데 왜 여성단체들은 그런 거 가만히 있죠? 아 그니까요. 이 네. 여성 단체가 그러니까 좌파와 연루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말고 네. 지금 시급한 게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 김종인 우리 선대위원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조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조국 교수 조국이를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제 갈래길에 서 있는 네,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네. 경제는 살리고 네. 조국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서울대 교수는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되지 않나. 또 네. 햇빛을 못 보게 한다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법적인 처벌을 확실하게 받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유 뭐만 얘기하면 막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 하겠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러다 보면 의원님이랑 저랑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잘못됐다 그럴 거예요. 아, 그거 모르세요? 어떤 하도 거요? 막말이라고 해서 네, 네.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네. 점을 하나 찍었어요. 네. 근데 거기 댓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점이 아니고 막점이다. 아, 그거 모르셨구나. 아직 몰랐어요. 아 근데 아니, 참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막점이랍니다. 당황스러운데 참 이런 식으로 저들이 공격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다, 정말 치졸하다, 옹졸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된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곳 송도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께 투표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소중한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또 오는 15일 아들, 손자, 며느리, 남녀노소 전부 다 손잡고 가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저희 우파, 자유우파 후보들에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인천에 모두 3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미래통합당 출신이 딱 한 명입니다. 네. 경기도에는 129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딱 한 명이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지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에는 100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딱 3명의 지역구 네. 시의원이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이래서는 견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108석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다 빼놓고 이른바 4+1으로 이 좌파 여당의 한편이 돼가지고 모든 악법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과반수의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151석이 넘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많은 악법을 일거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 투표 임해 주시고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15일 날 모두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 자유우파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대한민국에서 전투력이 가장 센 국회의원 바로 민경우 의원님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싸우시고
도대체 맨날 싸우는 것 같긴 한데 네. 하지만 이게 올바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나온 학교가 중앙대학교인데 거기 의혈입니다. 의로운 피. 아, 네, 그런 것처럼 의혈. 네, 우리 민경욱 의원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옛날에 그랬답니다. 매서운 선비의 매서운 혀를 뽑지 말아라. 아,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래야 되고 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맵다고 매운 선비의 혀를 뽑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와 함께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되새기고 또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응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투표하러 가시고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분들 열심히 투표로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은 말하면 안 돼. 전 얘기해야 됩니다. 예,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찍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뭐 강요도 아니고요. 미래한국당이 제일 옳은 것 같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저랑 비슷하다 생각이 되고요. 꼭 투표로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응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민경욱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4월 15일 날 저녁에 의원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최근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혜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호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이제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44,000원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원인데 요걸 22만 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혜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혜한수를 통해서만 신혜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이야. 네, 근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